안녕하세요. 바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국은 8단 대국입니다. 자, 8단 대국. 자, 컨디션이 좀 돌아온 상태입니다. 좀 가급적 좋은 내용을 이제 보여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자, 침착하게 입구자로 받아주고 벌려왔네요. 저도 이렇게 따라바둑 비슷하게 두어보도록 할게요. 협공을 해왔습니다. 협공을.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한 칸을 뛸 수도 있고 이렇게 날일자를 둘 수도 있습니다. 한 칸을 뛸지 날일자를 둘지 조금은 어려운 장면이네요. 한 칸 띄도록 할게요. 한 칸을 띄고 날일자로 받으면 이렇게 협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두 칸을 뛸 수도 있어요. 두 칸을 뛸 수도 있다. 협공을 하도록 할게요. 협공을 하면 흙은 한 칸을 뛸 수도 있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한 칸을 뛸 수도 있어요. 이제 아래쪽으로 한 칸을 띈다는 건 밀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밀 수도 있고 밀고 입구자 들여다보고 입구자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위로 붙여서 둘 수도 있습니다. 뭐 둘 다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어떻게 둘까요? 자, 위로 붙이도록 할게요. 위로 붙이면 흙은 그렇죠. 호구 모양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냥 이어주면 흙이 뚫을 때 이어서 조금은 흙 실리가 커요. 그래서 하나 찌르고 막을 때 이렇게 붙여서 이제 백이 이걸로 이으면 입구자 붙여서 넘어가는 수가 있죠. 그래서 붙여서 요렇게 교환이 되면 여기는 이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꽉 이어서 응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잡아도 있고 젖히어서 넘어간다고 해도 뭐 단수치면 넘어갈 수가 없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 젖힌수로는 여기를 젖히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백이 좀 중앙을 이제 막은 모습입니다. 흙도 뭐 귀를 차지했고 여기 눈목자 두면은 넘어간 모습이죠. 넘어간 모습이기 때문에 뭐 흙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뭐 불만스럽지는 않아요. 자, 여기 치받아서 어떻게 받을지 응수를 물어보죠. 쌍립 쓸 건지 호구 쳐서 넘어갈 건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흙으로서도 조금은 애매하거든요. 그냥 받자니 여기 입구자 붙이는 게 조금 기분 나빠요. 이어주면 나중에 빠지고 막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빼고 이제 밀어 붙였습니다. 밀어 붙이면 다음에 한 칸 띄는 자리가 좋겠죠. 다만 백도 이쪽을 두자니 젖히고 뭐 젖혀서 끊고 잇고 빠지면 축으로 잡을 때 귀를 지키면 큰 집이 나니까 먼저 3-3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흙은 이쪽 진영을 이제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귀를 잘 파냈고 역시나 좋은 자리인 한 칸을 띄었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계속 받을 수도 있어요.
이쪽을 계속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기세로 손을 빼고 이쪽을 둘 수도 있습니다. 이쪽을 만약에 백이 차지한다면 흑이 이 두 점을 살리면서 얘네들을 공격할 거예요. 얘네들을 공격할 거다. 그러면 얘네가 도망을 갈 때 자연스럽게 흑도 한 칸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쪽의 집을 이제 차지하겠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고민이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를 제압을 하고 싶기도 해요. 제압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자리이기 때문에 제압을 할지 아니면 이쪽 큰 자리를 차지할지 좀 많이 어려운 선택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긴 해야 해요. 근데 어디를 선택할지는 조금 많이는 아닌데 조금은 이제 고민이 되는 순간입니다. 일단 당장 크기 때문에 제압을 하도록 할게요. 당장 굉장히 큰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흑도 이쪽을 뭐 날일자 씌운다거나 아니면 뭐 큰 자리를 간다거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둘까요?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날일자 씌우는 게 가장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쪽을 두네요. 조금 뭐 일단 살아둬서 네, 불만은 없습니다. 불만은. 근데 뭐 흙도 뭐 여기를 통통하게 만들고 귀도 차지했기 때문에 불만은 없는 모습이에요. 다만 여기는 약간 맛이 있어요. 백이 빠지고 막을 때 이쪽으로 막으면 귀살이를 하는 맛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둘지 이쪽으로 둘지 방향 선택을 해야겠죠. 지금 이 방향 선택을 할 때는 여기의 가치와 여기의 가치 중에 어디가 더 가치가 있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이 좀 더 가치가 있겠죠. 이쪽은 뭐 백이 좀 세력이 있으니까 여기의 모양보다는 여기가 좀 더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쪽을 이제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흑은 끊어 먹고 귀는 백이 귀를 차지하고 뭐 이 정도. 그러면 흑으로서는 여기에 두 칸 벌리는 자리도 좋은 자리가 되겠고 여기 날일자나 뭐 젖혀서 붙이거나 하는 자리도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가치의 선택이에요. 이쪽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흑이 두 칸을 벌릴 테고 이쪽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면 날짜 혹은 젖혀서 붙이는 선택을 할 테고. 근데 흑은 지금 여기에 가치를 크게 보고 있네요. 이쪽의 가치를.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걸 밀면 이쪽의 가치가 좀 줄어들어요. 백이 벌려도 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줄어든다. 뭐 일리 있는 선택이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이 좀 더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흑으로서는 젖히고 붙이거나 아니면 날일자를 두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백이 돌이 오면 자연스럽게 이쪽에 이제 백집이 생기거든요. 좀 자연스럽게 상변이 백집이 됩니다. 이건 뭐 기세상 젖혀야겠죠. 젖히고 지금 흑이 있는 게 선수거든요. 왜냐면 젖히고 단수치고 젖힐 수가 있어서 그래서 있는 게 선수기 때문에 바로 젖혀 이었네요. 이거는 조금 엄밀히 말하면 이제 끝내기죠. 네, 끝내기입니다.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왜 좋은 자리가 아니냐? 여기가 너무 좋은 자리예요. 이렇게 머리를 꼿꼿이 백 모양이 커지면서 흙 모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죠. 대세점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조금 젖혀 이은수는 실리를 좀 밝혔다. 네, 살짝 밝힌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붙이는 수도 굉장히 기분이 좋죠. 여기를 받아줬는데 이것도 조금은 많이는 아닌데 이제 조금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좀 큰 자리는 아니다. 지금 제가 상변도 제가 차지했고 이쪽도 제가 오게 돼서는 좀 기분이 좋습니다.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를 밀어갔는데 여기를 민수도 지금 여기를 키울 때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귀를 차지하면서 여기 귀를 차지하면서 이 백도를 이제 좀 압박하고 있죠. 네, 제가 굉장히 압박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압박을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흑돌에 대한 압박을. 그럼 백이 원하는 건 뭐냐? 백이 원하는 건 이 흑돌을 압박하면서 여기에 집도 지키고 여기도 이제 지키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과감하게 손을 빼셨네요. 자, 그럼 공격하죠. 네, 공격해서 이제 이 돌이 요렇게 나가면서 이제 요렇게 나가겠죠. 요렇게 나가면서 이쪽에 이제 집을 좀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집을 한 칸 뛸까요? 빠질까요? 조금 애매한데 살짝 애매하네요. 둘, 셋, 넷, 다섯. 자, 한 칸 뛰도록 하죠. 그래서 이쪽의 집을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네요. 하나, 둘, 셋. 차단을 해서 다섯, 여섯, 제가 얻는 게 여덟, 아홉. 그러니까 차단을 해서 두 번 남았습니다. 제가 얻는 게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차단을 해서 얻는 게 만약에 딱히 없다면 제가 여길 차단할 필요가 없겠죠. 둘, 셋, 그래도 일단 기세상 차단하고 싶기는 하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기세상 차단을 해보도록 하죠. 자, 과연 흑이 어떤 응수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속깊하시네요. 자, 어떤 타겟 수법이 있을까요? 자, 받아주고 여기까지 젖히고 자, 받아주겠습니다. 일단 다 받아줄게요. 다 받아주고 이제 힘차게 밀어간 모양이에요. 다음에 젖히는 게 여길 젖힘을 당하면 이제 좀 이제 백이 기분 나쁜 모양이 되거든요. 근데 한 칸을 왜 이렇게 뛰고 싶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받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소기의 목적인 이쪽 집을 백이 다 지켰기 때문에 뭐 불만은 없는데 지금 조금 제가 좀 공격이 잘못됐어요. 여기 돌이 지금 붕 떠버렸습니다. 분마가 됐죠. 당장 살리기에는 조금 위험해 보여요. 좀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자, 이쪽 먼저 천천히 나갈게요. 그러니까 버리는 느낌이에요. 버리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그맣게 버리기 위해서 여기를 깨는 척 하면서 이렇게 연결하게끔. 근데 흙도 아마 이 정도 눈목자 정도로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정도로 2점을 제압. 그러면은 결국은 제가 지금 공격 실패예요, 이게. 거긴 뭐죠? 자, 일단 약점 지키고 뭔가 끊기는
끊겨도 별거는 없는데 하나, 둘, 셋, 넷, 끊겨도 별거 없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끊겨서 뭐가 있나요? 자, 제가 생각할 땐 끊겨서 뭐가 없습니다. 받지 않도록 할게요. 받지 않고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자, 한 칸을 또 띄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을 띈 이유는 이제 그냥 중앙에 흙이 집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결국 지금 중앙에 흙이 집을 못 나게 마지막입니다. 하나, 하기 위함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 붙여서 이제 중앙 집을 이제 못 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흙이 하변에도 집이 착실하고 이쪽에도 집이 착실해서 흙 입장에서도 불만은 없을 거예요. 여기 왜 이렇게 집 받고 싶죠? 마지막입니다. 하나, 자, 그냥 받아주죠. 근데 백도 이쪽에 집이 있고 여기에도 뭐 착실하게 집이 있어서 형세 판단을 지금 해보지는 않았지만 백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감각적으로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해볼까요? 한번. 계속 두시네. 뭐가 있나요? 뭐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마지막입니다. 자, 형세 판단을 가볍게 보면 여기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네, 열여섯, 여덟, 22, 24, 26, 28, 30한 5집, 35집이 조금 약합니다. 여기 빠지고 막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둘, 35집 정도. 넷, 다섯, 그리고 여기는 이제 둘, 넷, 다섯이죠. 열, 스물, 서른 정도, 30집. 그러면 65집 정도예요. 65집. 둘, 백은 셋, 넷,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네, 열여섯, 여덟, 20집. 여덟, 여기 한 20집 나겠죠? 40집. 둘, 넷, 여섯, 여덟, 50집. 한 50 한 하나, 5? 둘, 셋, 55 정도. 다섯, 일단 분리할 리는 없겠죠? 덤도 있고 해서 분리할 리는 없습니다. 그냥 좀 그리고 여기가 아직 좀 확실한 집이 아니에요. 조금 이상하게 둔 것 같은데. 마지막입니다. 하나, 자, 여기 한번 띄워볼까요? 셋, 넷, 여기 다섯,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짝. 여기를 띈 이유는 일단 두 점도 살리고 이 두 점도 살리면서 여기 이제 맛을 좀 보고 있죠. 뭐죠? 어디까지 두는 거죠? 좀 많이 깊숙이 오시네요.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 반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자, 반발을 해보죠. 좀 제가 생각할 때 깊숙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상 찌르면은 기분이 나쁜가요? 생각보다는 기분이 나쁘네요. 처음에는 좀 말이 안 되는 수라고 생각했는데 넷, 의외로 기분이 나쁩니다. 의외로. 뭐 적당히 마무리 적당한 선에서 근데 이건 조금 기분은 나쁘네요. 자, 다만 이제 백집도 좀 깨졌지만 여기 한 칸 띄면 흙집도 좀 깨지죠. 그리고 뭐 여기 차단이 있기 때문에 흙은 결국 연결을 해야 돼요. 다섯, 여섯, 결국 연결을 그렇게 하시네요. 연결을 꽤 무섭게 하시는데요. 자, 일단 마지막입니다. 뭐 백도 아직 살아있지 못하니까 셋,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좀 여유 있게 두는 이유는 마지막입니다. 그거는 선수가 아닐 텐데요. 둘, 셋, 넷,
예, 제 생각에 이건 선수가 아니에요.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치중 가겠습니다. 지금 조금 흙이 날카롭게 들어온 모습입니다. 날카롭게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 지금 찌르고 한 점을 먹으면 하나, 제가 살죠? 셋, 그러면 선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섯, 여섯, 그러면은 일곱, 이제 뛰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근데 이거 막상 100도 악수네요. 그럼 아까 30집 봐줬던 모양이 조금 쭈그러들겠죠? 오케이. 받아주고 뭐 흙도 저 살짝 착각했네요. 여기를 셋, 뚫으면 넷, 다섯, 이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이을 수가 있군요. 아홉. 어허. 자, 끊어서 음수타진 해보고. 일로 있나요? 무섭게. 하나, 둘, 셋, 어디로 이을지 물어보는 거죠. 이쪽으로 이으면 또 손 뺄 거예요. 일로 이으면 이거는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살려서 자, 마지막입니다. 살려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네네, 흙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그러니까 흙 입장에서도 지금 백을, 둘, 그러니까 서로 지금 선수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섯, 서로 선수를 뽑기 위해서. 서로 선수를 뽑기 위해서 조금 이제 서로 좀 이렇게 뒤척이는 모습인데, 지금 여기 커트하는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끊기면 하나, 이제 뚫고 나오면 석점이 죽죠. 다섯, 여섯, 근데 이쪽을 지금 흙이 둘 수가 없어요. 아홉. 두네요. 여기 어떡하려고? 여기 어떡하려고 그러시죠?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거 붙이면 어떻게 되죠? 붙이면. 하나, 이거 술기 둘,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 이거 근데 무조건 흙이 안 될 텐데 지금 제가 여기 붙였으면은 붙이고 빠졌어야 되는데 이건 뭐 할 수 없죠. 시간이 없는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죠. 이거 붙여서 둘, 이것까지 먹어둬야 될 것 같네요. 여기 한 집.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 이건 선수가 아니니까 패스. 그리고 이쪽을 이제 뛰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뛰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찌르고 찝어도 이렇게 물러나면 되죠. 하나, 물러나면 되게 이제 흙집이 좀 많이 깨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러났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밀어서 응수타진 하나 해보고 어떻게 받을지 물어보고 이렇게 받았네요. 이렇게 받았으니까 한 칸을 뛸 수도 있고 그 쌍립을 설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어떻게 되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쌍립을 서도록 할게요. 흙도 굉장히 맛이 나빠요. 그래서
요렇게 날일자 정도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한 칸 띄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뭐 초읽기니까 서로 정신은 좀 없겠죠. 찌르고 맞고 여기 빠지겠죠. 어? 뭐야? 못 봤네요.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못 봤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못 봤습니다. 저 왜 이렇게 쉬운 수를 잘 못 보죠? 찝고 끊기네요. 할 수 없죠. 너무 쉬운 수를 못 봤네요. 할 수 없죠. 아, 이거 한 칸 띄었어야 되네요.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죠. 다만 뭐 여기를 뜯기긴 했는데 뭐 많이 깨서 뭐 그렇게 막 엄청 이때 확실히 끝내긴 했어야 돼요. 제가 초읽기를 써서라도 하나, 끝내는 수를 둘, 찾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알 수 없죠. 그래도 아마 제가 뭐 지금 형세 판단은 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제가 이기긴 이겼을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제가 아마 이기긴 이겼을 겁니다. 형세 판단을 딱히 하지 않은 이유는 뭐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랬겠죠.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아마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랬을 겁니다. 제 느낌으로는 제가 그냥 계속 좋았으니까 사실 이렇게 느낌으로만 두면 안 되는데 느낌으로 두는 건 이제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 찝고 단수 치고 이것도 선수가 아닌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깜짝이야. 자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 여기 단수 치고 한 집을 내는 수가 있어서 선수가 아닙니다. 아 패를 버텨오네요. 불리하다고 판단했나 봐요. 그럼 가볍게 형세 판단해주고 제가 조금 이기지 않았을까 생각하니까 이어줄게요. 그리고 여기도 살짝 긁어주고 조금씩 뭐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네, 조금씩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조금 맛이 나쁘죠?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자 이렇게 입구자 먼저 들여다보고 여기를 두는 게 한 집이네요. 단수 치고 여기도 뭐 무슨 수가 없고 여기도 별다른 수가 없고 여기가 큰 자리가 되겠네요. 마지막입니다. 근데 여기 맛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맛이 조금 나쁘긴 한데 여덟. 자, 큰 자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바둑은 이제 끝났어요. 다 두었습니다. 두면은 여기도 굉장히 큰 자리긴 하네요. 마지막입니다. 치고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치고 단수 치고 뭐 없죠? 제가 못 보는 무언가가 맛은 나쁜데 이게 맛이 맛으로 끝나는 상황이라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빠져서 이익게 굴복해주고 집은 아마 제가 많이 이겼을 겁니다. 네, 이런 걸 착각하네요. 하나, 둘, 요즘 착각이 좀 셋, 잦은 것 같습니다. 참 이것도 지금 사실 착각할까 은근히 무서워요.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네, 셋, 넷, 아닐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젖히고 젖히고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무섭죠? 기본 사활인데 왜 이렇게 무섭죠? 그래도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돼요. 좀 뭐 둘, 셋, 이게 초읽기에서는 어떤 쉬운 착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여덟, 네, 한 번씩 계속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쉬운 사활인데 아무래도 한 번 삐끗하면은 실수를 하면은 뭐 이게 죽으면 역전이겠죠. 그러니까 한 번씩 더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집 차이는 지금 좀 많이 날 거예요. 개가를 한번 해보죠.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여덟, 서른둘. 여기 찝으면 이해야 되니까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둘. 하나, 둘, 뭐죠? 셋, 마흔둘, 마흔넷, 마흔여섯, 마흔 한 50집 정도 나네요. 흙이 50집. 백은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여덟, 서른둘, 서른넷, 서른여섯, 서른여덟, 마흔둘, 마흔넷, 마흔여섯, 마흔 50집에 좀 더 나네요. 반면으로도 좀 이겼죠. 예, 제가 의외로 감각 개가가 나쁘진 않습니다. 아마 흙이 뭐가 있나요? 뭐가 없죠? 네. 마지막입니다. 여기 하나 두고 이거 넘어갈 때 여기 찝도록 할게요. 찝고 이으면 여기 때려서 넘어가는 게 가장 큰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두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마지막입니다. 가장 큰 하나, 둘, 둘, 셋, 다섯 집짜리. 그럼 여기 젖히겠죠? 끝내기로 가장 큰 곳이니까 여기가 가장 큰 것 같아요. 하나, 치고 단수 치고 둘, 단수 치고 끼우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는 찌르고 끊는 수가 있으니까 요렇게 받는 게 가장 이제 끝내기로 요렇게 받는 게 마지막입니다. 낫나요? 하나, 네, 요렇게 받아서 끝내기로 가장 이득을 보게. 그냥 받아주는 것보다 여기는 지금 입구자 두면 한 집 줄일 수 있죠. 집 차이는 조금 나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가볍게 형세 판단을 했을 때 제가 반면으로도 이겼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안전한 이제 끝내기만 찾아두면 돼요. 안전한 끝내기만 하나씩 하나씩 찾아두면 됩니다. 끼우고 있는 게 바람직한 끝내기예요. 요 모양에서는 끼우고 있는 게 정확하죠. 역시 상대 대국자 와중에 좋은 수를 두셨습니다. 치고 빠지고 안 되죠. 자, 여기 끼고 치고 여기 끼우는 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셋, 넷, 그럼 제가 여기 받아줘야겠죠. 여섯, 이거 뭔가 잘못 받은 느낌인데? 이거 잘못 받았네요. 이어서 받아야 되네요. 왜 이어서 받아야 되냐? 여기 먹여치고 단수 치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 둘, 흙은 단수 치고 이을 때 있고
끊어서 패가 안 되죠. 여길 제가 따내기 때문에. 여길 민수는 이제 실수긴 해요. 다만 실수인데 조금 이제 명확하게 실수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어떻게든 수를 어차피 지금 최선의 끝내기를 서로 두는 걸로는 이기지 못하니까 수를 내야겠다는 마음으로 민 거예요. 네, 이렇게 받으면 손해입니다. 손해는. 사실 8단 분들은 여섯, 어느 정도 이제 형세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좀 이렇게 수를, 그러니까 진 상황에서는 수를 내기 위한 수를 두시죠. 다만 이제 사실 이제 같은 8단 아니면 혹은 9단, 7, 8, 9단은 그런 수가 안 난다는 거를 다섯, 조금은 생각해야 돼요. 사실 수가 잘 안 나요. 왜냐면 이제 동수면은 사실 수를 그만큼 읽기 때문에 8단이 됐겠죠. 수를 읽지 못하면 8단이 둘, 안 됐겠죠. 셋, 넷, 물론 이런 수를 두는 저를 보면 참 여덟, 아홉, 저도 열. 참 대책 없구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이런 수를 줄 수 있죠. 네, 잘 두었습니다. 자, 복귀를 해보도록 하죠. 자, 뭐 착각이 있긴 했는데 뭐 엄청난 착각은 아니어서 자, 초반은 이제 그럭저럭 여기서 요렇게 뭐 이거는 그냥 그렇다고 할까요? 근데 보통은 젖히는 게 이제 보통이긴 합니다. 근데 이건 뭐 그냥 취향 정도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걸 먹는 거는 좀 이상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나가는 것만 못해요. 그냥 나가는 게 낫다. 이건 뭐 그 막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제가 뭐 나왔다고 해봐야 진짜 개미 눈곱만큼 나은 거라 그렇게 뭐 굳이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냥 그럭저럭입니다. 흑도 뭐 귀를 차지하고 여길 밀어간 모양인데 백이 살짝 좋긴 해요. 살짝. 그러니까 살짝 뭐랄까 좀 안정감이 있다. 뭐 요 정도. 네. 그래서 아까 뭐 기세로 젖히거나 아니면 이걸 먹지 않고 가거나 먹지 않고 가는 게 무슨 차이냐면 그냥 두면 이거는 나중에 젖힐 수도 있어요. 젖히는 수를 볼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요거가 먹여져 있으면 이게 끊으면 바로 죽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안 먹어져 있어도 뭐 바로 결행은 못 하는데 그냥 그런 여지를 남겨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여지를 남겨 놓느냐, 여지를 없애고 집을 차지하느냐 그 차이라서 사실 이게 미묘한 감각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미묘한 감각 차이는 사실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요. 그리고 이게 느끼기도 좀 힘든 부분이에요. 이거는 바둑이 많이 그러니까 8단 분들도 이런 건 못 느끼세요. 이제 9단이 돼야 9단 실력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면 아 그렇구나 뭐 이 정도? 뭐 이 정도 느낌입니다. 그러네 살짝 그런 것 같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받고서 이제 밀어갔습니다. 이제 힘차게 밀어갔죠. 보통은 이제 이렇게 두 점머리를 두드리는 게 보통이에요. 그럼 뭐 끊고 빠지고 뭐 밀고 잡고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모양은 흑이 이제 선수를 뽑고 여기를 이제 굳히겠죠. 그럼 이 집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러니까 흑도 이 그림을 그리고 있고 저도 이 그림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젖히지 않은 거예요. 왜냐 젖혔을 때 이 그림이 흑이 좋다. 그러니까 흑 집이 크다. 그러니까 좋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흑 집이 크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그림 전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두 점머리 때리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뭐랄까 이제 5단
아니면은 한 7단 미만인 분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는 드리는데 그 이상이 되면 그 그림 이후까지 보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듣고 넘기시면 돼요. 왜냐면 이건 좀 어려운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막 이렇게 막 의식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두점머리가 있는데 아 뭐 30대 취미사범도 두점머리 안 때렸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그래요. 가급적 그냥 바둑에서 두점머리 보이면 때리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나쁜 결과가 안 나와요. 이거는 그랬을 때 그냥 집이 크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선택하고 자 두점머리를 못 때리게 하고서 당당하게 한 칸을 뛰는 자 보세요. 8단 지금 이게 8단 대국이잖아요. 8단 정도 두면은 이렇게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를 둡니다. 이렇게 굉장히 느려 보이지만 차분하게 한 칸을 뛰면서 이쪽 모양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그리고 이쪽에게 살짝 압박을 주는 이런 수를 둔다고요. 이런 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기력이 그러니까 약하다고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냥 한 7단 미만이신 분들은 이런 수를 굉장히 이제 너무 발이 느려 아니면 큰 자리 너무 많은데 너무 한가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한 수의 가치가 있고 굉장히 힘을 압축한 수입니다. 힘을 굉장히. 그래서 이런 자리 보이면 딱 내가 안 두면 두점머리를 맞는 자리. 근데 상대가 안 뒀으니까 내가 두점머리를 맞지 않고 한 칸을 팡 뛰는 이런 수를 이제 잘 두실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급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런 수를 뒀다고 해서 내가 집 부족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딱 두잖아요. 딱 8단 되니까. 그래서 저도 움츠려든 거죠. 사실 저도 여기서 큰 자리 얼마나 많아요. 여기 너무 두고 싶은데. 근데 여기를 이렇게 살리면 요거야 뭐 붙여져 있다 치고 얘가 도망가야겠죠? 뭐 이렇게 도망가겠죠? 그럼 흑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집을 지키겠죠? 아직도 못 살았죠. 또 도망가면 또 지켜서. 만약에 이럴 때 제가 또 욕심부려서 도망을 가려고 했더니 계속 집이 생기네. 집을 못 짓게 해야지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주도권이 완벽하게 흑에게 가는 거예요. 붙여서 빠져나가면 호구 자리는 맞으면 안 되니까 빠져야 되는데 얘 어떡하죠? 얘 뭐 이거 밀고 뭐 이렇게 막 잡으러 오면 이거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살기 힘들죠? 무섭죠? 그럼 이거 밀 때 못 살 것 같아. 살려. 머리 맞는 거예요.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집을 조금 상대 집을 못 나게 그러니까 방해하려고 하다가 더 큰 걸 맞는 거예요. 머리통을 그냥 망치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순을 이미 예상하고 여길 못 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못 두고. 그러니까 제가 이쪽을 손 뺄 때 대국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흑이 두 점을 살리고 제가 도망가면 흑이 하변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 흐름은 이미 예상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변에 집이 나는 것과 제가 백이 둔 수에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고 그랬을 때 이 가치와 이 가치 어떤 가치가 더 클까를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 가치도 이거 못지않게 좋은 자리긴 한데 제가 싫었던 포인트는 뭐다? 백이 미생이다. 그게 싫었던 거예요. 가치 자체는 여기가 여기보다 절대 작지 않아요. 근데 미생인 게 조금 걸렸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생인 부분이 걸리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선택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조급하지 않게 뛰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었습니다. 받아줘서 이제 좀 삶을 확보했죠. 근데 여기서 요거 하나 붙이고 흙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수는 그냥 그렇다고 할까요? 그냥 이수는 그렇다고 하죠. 그냥 이거는 뭐 이상하지 않은데 민수가 어땠나 싶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론 여기가 너무 좋은 자리예요. 지금 여기가 왜 좋은 자리냐면 여기를 두면은 백이 이걸 찌르고 원래 보통은 여길 붙여야 돼요. 붙이고 뭐 이렇게 끊고 싸워야 돼요. 붙이고 뭐 이렇게 됩니다. 뭐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지금? 밀고 못 막죠. 막 이렇게 돼요. 막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모양까지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만약에 백이 이걸 못 붙이면 그러니까 지금은 백이 좀 쉽지 않아서 이걸 젖히고 이어야 돼요. 그럼 뭐 이 정도로 지켜줍니다. 이 선택이 조금이라도 나았을 거예요. 왜 이 선택이 낫냐? 요러면 백이 이 상황에서 여기를 이제 밀리기 싫어서 이쪽을 나릴자를 두면 여기가 제격이에요. 그렇다고 여기를 두면 그때 밉니다. 일종의 맛보기죠. 그래서 여기는 맛보기로 두고 이쪽을 흙이 차지해서 백이 모양이 그러니까 백 모양은 그냥 뒤로 한정되게 만들고 흙 모양을 이렇게 키워갑니다. 이렇게 키워가야 얘네가 조금이라도 압박을 받아요. 압박을. 이게 자 수순 진행을 하면 뭐 이렇게 오면 이렇게 진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여기 달리는 게 좀 더 좋겠네요. 여기 가치와 여기 가치를 비교했을 때 여기가 얘네도 안정시키니까 뭐 이런 식이 돼요. 이게 좀 더 흙이 좋은 그림이다. 그러니까 왜요?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왜요라고 했을 때 이거 좀 감각적인 부분이라 제가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긴 어려운데 이게 조금이라도 이쪽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더 좋았다요. 그러니까 백이 아까 입구자를 둬서 여기에 집이 생기는 게 확실히 줄었고 물론 흙도 여기 지금 좀 붙이는 조금 뒷맛이 있긴 한데 이거 뒷맛은 지금 견딜만 한 상태예요. 견딜만 한 상태고 여기에 백을 집을 지어주는 게 이쪽에 백이 집이 지어지는 것보다 여기에 지어지는 게 흙으로서 좀 낫다예요. 흙으로서 이쪽이 좀 더 적다. 이쪽이 좀 더 가치가 적어서 여기 지어주는 게 낫다. 뭐 요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힘차게 밀어가기 때문에 여기 모양도 괜찮고 좀 감각적인 부분을 제가 이게 8단 대국은 이제 복귀를 하면 이런 감각적인 부분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좀 바둑이 약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쵸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가치 판단이 되면 이미 뭐 8단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7단 이상입니다. 이미. 그래서 다만 제가 수에 대해 방향에 대해 이제 한 7단 분들은 좀 몰라도 8단 정도 되면은 이제 방향이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거의 맞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심화 과정. 그래서 8단 영상 올릴 때는 항상 좀 심화 과정이 되는 느낌이에요. 자, 여기서 근데 이걸 그냥 밀어간 게 이 바둑을 좀 힘들게 만든 방향착오였다. 여기는 여기 두는 것만 못해요. 여기가 훨씬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이걸 밀어서 제가 여기를 선택해서는 이 바둑은 백이 확실히 편해졌어요. 왜냐? 흙이 이걸 밀었을 때는 이 모양을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모양이 잘 안 커져요. 왜 안 커진다? 백이 거의 완생이기 때문에. 백이 거의 완생이기 때문에 이 모양이 잘 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미는 게 조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되게 미묘한 부분이죠. 분명히 좋은 자리는 맞는데 여기가 완생이어서 가치가 떨어진대. 그래서 여기가 가치가 더 높대. 제가 이제 뭐 7단 이하인 분들에게 항상 수의 의미 아주 그냥 입에 이제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이건 나중에 많이 고수가 되면 요런 걸 느끼려면 그 의미가 있어야 느끼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제 설명을 들어보면 왜 여기도 충분히 넓어서 같이 있어 보이는데 얘가 완생이야. 완생에 가까워서 100% 완생은 아니지만 네, 완생에 가까워서. 그럼 얘가 미생이면 어땠다? 엄청나게 좋은 수가 된다. 그래서 자꾸 의미 이 의미를 담아서 두다 보면 이제 그런 지금 제가 하는 말의 의미, 그러니까 말의 이유를 좀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어허. 여기가 만약에 미생이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미생이었어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가 미생이어서 이 모양이 커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요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맞다고, 훌륭하다고, 엑셀런트 하겠죠.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꾸 의미 부여를 하다 보면 이제 고수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 고수의 마음도 이해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따라둘 수 있고 그러면 내 바둑도 세지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이 좀 좋았어요. 지금 이게 8단임에도 불구하고 방향착오가 나온다고요. 왜냐? 의미 부여가 좀 약했다. 의미 부여를 좀 더 해서 여기가 완생이어서 여기가 좋은 자리면 분명하나 완생이어서 잘 커지지 않겠구나. 그때 가치 판단을 싹 하고서 그러면 의미가 조금 옅으니까 다른 큰 가치가 더 가치가 있겠구나. 이렇게 갔어야 합니다. 제가 자꾸 가치, 의미 했던 말만 계속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합니다. 다만 그만큼 중요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법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선택하고 붙이고 요 진행이 이제 흙이 괴롭다는 거예요. 왜? 흙이 여기를 키우는 게 그렇게 많이 커지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근데 백은 이게 다집이 되잖아요. 엄청 많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 젖혀있는 게 좀 이상했다. 뭐 이상했다라고까지는 뭐하지만 여긴 젖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긴 이건 내친 걸음이라 뭐 이 정도로. 그리고 여기가 지금 중요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쪽이 워낙 좋은 자리라 여기가 포인트였다. 근데 지금 제가 어제 그러니까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겠죠. 좀 그러니까 뭐 이런데 냅두고 왜 자꾸 끝내기 하냐. 8단에서도 이런 상황이 나온다. 물론 이것도 엄청 큰 자리인 건 분명한데 지금은 일러요 이게.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이게 너무 큰 자리가 보여. 잃은 거 알아. 나도 잃은 거 아는데 너무 커서 이 유혹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 겁니다. 이게 뭐 8단뿐만이 아니라 9단에서도 나오고 뭐 그래요. 다 아무리 위어도 이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걸 얼마나 타이밍 좋게 두느냐가 또 이제 바둑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빠져져서는 이 모양이 너무 좋습니다. 백 모양이. 흙은 그렇게 커진 것 같지가 않죠? 네, 막 커진 것 같지가 않아. 백은 엄청 커졌어. 그러니까 이 진행을 흙이 또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를.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백이 차지하고 여기까지 백이 차지를 해서는 백이 좀 이제 초반을 많이 성공적으로 보냈다. 그래서 이제 내친 걸음이니까 여기 뛰었으니까 내친 걸음으로 밀어간 거예요. 자꾸 키우려고 하는데 뭐가 걸림돌이다? 여기 별로 커지지가 않아. 왜? 그러니까 완생에 가까우니까
이게 한 방에 막히진 않잖아요. 여기가 터지든 여기가 터지든 하겠죠. 그러면 여기를 키우려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흙이 줄어들 테고, 여기를 키우려고 하면은 이쪽으로 흙이 줄어들 테고. 그러니까 한쪽은 줄어들고 한쪽은 커지는 그런 상황? 그러면은 가치가 적죠. 공간도 좁은데. 저는 변도 차지하고 귀까지 차지해서 아주 좋은 상황이 된 겁니다. 계속 내친 걸음으로 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때 제가 조금 이제 사실 이때 좀 바둑이 좀 이제 많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이제 제가 굉장히 이상한 판단을 해요. 왜 이렇게 바둑이 좋아? 너무 바둑이 좋다 보니까 얘네 좀 공격해서 자연스럽게 집을 만들어 볼까? 이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제가 이때 얘기하죠. 이걸 끊어서 제가 얻는 게 뭐죠? 분명히 바둑 둘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끊어서 딱히 얻는 게 없는데. 저도 얻는 게 없는 걸 알면서 두고 있는 거예요. 이미 길을 잘못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때 공격이 이상했다. 공격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 공격을 해서 얻을 게 없으니까. 그럼 어디 뒀어야 됐다? 이렇게 지켰어야 됐다. 이러면 집이라도 크게 나잖아요. 다음에 공격을 다음에 봐도 더 강력하고. 이렇게 받아주면 흑은 공배를 뒀고 백은 집을 뒀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았습니다. 그냥 사실 지금 보면 뭐 요 정도 하나 두고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게 제일, 이랬으면은 좀 알기 쉽게 그냥 백이 이기는 그림입니다. 저도 이제 좀 이제 까불거린 거죠. 네, 좀 공격 앞으로, 그러니까 목적 자체는 이쪽을 자연스럽게 집을 만든다였는데 어차피 이걸 자연스럽게 만드는 건 그냥 젖혀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도 되는 걸 괜히 흙이 손 뺀 거에 조금 공격해야지 뭐 이런 좀 객기를 부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 집이 되긴 했는데 일단 집도 엄청 쪼그라들었고, 집도 쪼그라들었는데 곰마만 떴어요. 이게 아주 공격 대실패예요. 이게 아주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를 거의 다 까먹는 아주 어마어마한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 이때는 역전일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이거는 좀 공격해서 얻은 건 뭐다? 그냥 뒀어도 더 큰 집이 날 걸 집도 줄어들었지. 여기 괜히 곰마만 생겼지. 최악의 선택이에요, 진짜.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공격해서 얻을 게 없네요 라고 했을 때 이미 잘못된 거예요. 다만 잘못됐어도 여기서 제가 어디 뒀어요? 여기 뒀죠. 잘못된 걸 알았어. 잘못된 걸 알았는데 그쵸, 좌변이 완전 느낌이 바뀌었죠. 완전 백진영이었는데 흙이 비실비실 되던 흙이었는데 지금은 다 흙이 연결돼서 힘을 빳빳하게 받고 있죠. 백만 허약해. 자,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잘못된 걸 알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도망가지 않죠. 왜냐? 잘못된 걸 알았을 때 이제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네? 모르겠다. 이제 잘못됐으니까 계속 일단 해. 이게 아니라 잘못됐다. 다시 현재 상황에서의 가장 최선의 길을 가자. 하고서 이게 손절하는 거죠. 이쪽이랑. 손절. 여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새롭게 최선으로 가자.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물론 지금 이제 뭐 7단 미만의 기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7단 위, 8단, 9단 이쪽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걸 누가 더 잘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기분에 치우쳐서 둬서 실수를 했던 부분, 분명히 실수는 사람이면 나오겠죠. 실수를 했는 걸 얼마나 냉정하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한 상태에서 현재의 최선의 길을 찾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늪으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늪으로 빠지지 않고 최선의 길을 찾고 밟아가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자, 이렇게 됐어. 여기서 이제 흑이 굉장히 큰 이제 이바둑을 진짜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찬스를 놓칩니다. 이수가 제가 볼 때는 이수가 패착입니다. 패착. 그러니까 예, 거의 패착이에요. 사실 이거 받았을 때는 저는 거의 제가 지는 길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길 들어가면서 여길 연결하는 척하면서 흑은 어딜 뒀어야 됐냐? 흑은 중앙을 이제는 만들려고 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장 크게.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서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겠죠. 이게 이렇게 막히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식이 됐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 이렇게 여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하변을 버리고 하변에 집 짓는 걸 버리고 중앙을 선택하는 게 훨씬 바람직한 선택이었습니다. 이게 좀 작았어요. 그래서 이걸 차지해서는 이때도 여기 상변을 깨는 게 아니라 중앙을 잡아야 돼. 중앙이 그러니까 더 커요. 쉽게 말해서 중앙이 더 컸다. 이랬으면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랬으면은 그래도 아직 모르는 바둑이었다. 근데 이렇게 상변 남의 집이 커 보였죠. 남의 집이 커 보여서 제가 어디 뒀나요? 그냥 중앙을 이제는 못 짓게 만들었죠. 이렇게 하고 중앙을 그냥 정리해 버렸죠. 왜냐? 중앙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정도 이제 8단 정도 되면은 이렇게 가치 판단의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뭐 물론 뭐 수일기로 갈릴 수도 있는데 수일기로 그건 이제 전투가 일어났을 경우고 전투가 안 일어나면 이런 가치 판단으로 이제 승패가 이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이 정리됐을 때는 이건 사실 저는 이거는 이제 지는 길은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 이제 치중하면은 2점이 죽으니까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속 깨죠. 근데 받고 제가 이건 조금 이상했는데 여기 두고 뭐 이거 두고 제가 이거를 띈 게 조금은 위험했습니다. 근데 근데 흑도 좀 기분이 나쁘긴 해서 여기서 조금 다르게 두는 수가 없었을까 하는 느낌인데 이거는 좀 만만치 않네요. 서로 만만치 않네요. 이때는 이미 흑은 졌어요. 왜냐면 여기를 안 지킬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이수로 이거 분명히 제가 수일기를 안 하긴 했는데 이거 여기 치중하면은 붙이면 이렇게 되면은 이거 아마 흑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엔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뭐 여기 붙이고 이거 두면 이어서 죽으니까 이거 밀고 빠지면 끊기면 죽으니까 이어야 되거든요. 이거 막으면 젖혀야 되고 그 날짜 가면 날짜 가면 아니면 이렇게 가도 연결은 연결이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굳이 두지 않은 이유는 물론 이게 좀 약간 귀찮긴 하거든요. 이렇게 뭐 젖혀서 막 귀찮게 근데 이게 백이 수가 많아서 결국은 흑이 안 될 거예요. 결국은 흑이 안 될 텐데
분명히 잡는 수는 있을 겁니다. 뭐 어떻게 둬야 될지는 지금 뭐 저도 수익 깨야 되니까 사활 같은 문제라 지금 굳이 사활을 풀고 싶진 않아서. 근데 결국은 흑이 안 되는 모양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이전에 여기서 이게 있는 게 안 된다는 건데, 이걸 이쪽으로 이어도 뭐 이걸 잡아도 되고, 아니면 계속 이게 깨 나가도, 이쪽이 결국 깨지면은 이 집으로 지금 흑이 졌어요. 집으로. 그럼 왜 집으로 졌느냐? 아까 그 가치 판단이 결국 이 흐름이 이제 만들어졌다. 여기가 요거 민수가 여기를 백이 선택해서, 여기를 백이 깨져도 여기가 깨지면 백은 여기를 깰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등가 교환이죠. 그래서 이 이후의 수수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제가 그냥 사실 이거 막은 거는 사실 그냥 이겼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은 건데, 이러고 뭐 여기 두고 이렇게 제가 뭐 여기서 이건 착각을 하긴 했는데, 그 이때 사실 많이 이겼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이건 뭐 수를 못 본 겁니다. 뭐 못 봤지만 뭐 못 본 건 뭐 제 문제죠. 뭐 이게 떨어지긴 했는데, 제가 뭐 얘기했죠. 떨어져도 뭐 크게 뭐 할 수 없죠. 그냥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뭐 이 이후는 그냥 뭐 끝내기 진행. 근데 차이는 어차피 많이 났다. 뭐 반면으로도, 그러니까 결국은 자, 뭐 제가 착각을 하긴 했지만, 좀 이제 고수들의 대국에서는 결국 이 가치 판단이 잘못 들어서면 바둑을 좀 이기기가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역전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요. 네, 궁금한 게 어떤 게 계실까요? 지금 궁금한 게 계시다고 하시네요. 우변 흑 두 점이 죽어 있어서 어디를 끊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변 우변 흑 두 점이 죽어 있는 건 요거 두 점일 테고, 끊는 게 선수가 아니죠. 여기서 이거를 안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여기서 뭐 이쪽을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를 두면 예를 들어 여기서 죽어 있으니까 제가 뭐 이쪽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 여기를 끼우면 여기를 못 두잖아요. 네, 자충입니다. 네, 못 볼 수 있죠. 이게 자충이에요. 여기도 때려서 안 돼요. 그럼 여길 결국 못 둬서 물러나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둘, 넷, 여섯, 여덟, 열. 그러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14집. 여기 14집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단 제가 죽은 게 둘, 넷, 여섯, 여덟에, 반대로 제가 잡으면 여덟에 둘, 넷, 여섯, 여덟, 열 하나.
그러면 19집. 여기가 더 크죠? 네네, 여기가 더 큽니다. 뭐 자충을 못 보신 것 같아요. 네. 네. 뭐 저도 대국할 때 착각했던 거라. 뭐 자충을 착각한 건 아닌데 이쪽 선수 자체가 안 듣는다고 생각했던 거라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궁금증은 언제든지 여쭤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이후의 수수는 다 의미 없고 중요한 건 이 이후에 뭐 투닥투닥 거리긴 했는데 그 다 자잘한 손해들이에요. 그리고 만약 설령 그렇게 해서 이제 흑이 뭐 이길 수도 있겠죠. 백이 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기서의 가치 판단. 중앙이 더 컸구나. 중앙을 짓는 게 맞았구나. 요런 가치 판단. 여기도 쓰면 아마 이거는 흑이 이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물론 백도 이런 쓸데없는 공격. 자, 여기서만 보시면은 자, 여기서 딱 보면은 이게 흑이 이렇게 날 곳이 아니에요. 그쵸? 흑이 날 곳이 아닌 곳이 몇 수 진행됐더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쓸데없는 이득이 없는 공격을 하면은 이제 저도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어디서 잘못했어? 아, 내가 이유 없는 공격을 했구나. 내가 얻는 게 없는 공격을 했구나. 뭐 삼국지에서는 계륵이라고 하죠. 계륵. 먹자니 뭐하고 버리자니 뭐한 공격을 하자니 얻는 건 없고 안 하자니 뭔가 손 뺀 게 괘씸하고.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문제고, 문제는 뭐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장면에서 아까 중앙에서 이게 백이 뛰었을 때 받지 않고 중앙을 선택하는 거라든지, 여기서 하변이 아닌 상변을 선택해야 됐다라든지, 이런 가치 판단. 근데 이 가치 판단의 이제 부분은 좀 많이 세져야 가능한 부분들이라 뭐 지금 당장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런지,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완생에 가까워서, 이게 완생에 가깝다는 건 일단 튼튼한 돌이겠죠. 튼튼한 돌이기 때문에 튼튼한 돌 쪽의 모양은 쉽게 안 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에 대한 의미를 자꾸 이렇게 제가 담아서 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떠한 상황이 놓여졌을 때, 어떠한 이제 바둑 상황이 놓여졌을 때 여기는 어떤 모양이지? 이 돌이 좀 살았나? 약한가? 강한가? 요런 거를 이제 느끼려면 내가 대국할 때 그런 의미들이 부여가 돼야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냥 변이니까 벌려 요런 게 아니에요. 이걸 벌리면 내 집도 집이지만 상대 돌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다까지예요. 그러면 흑도 큰 자리도 있지만 내 돌이 조금 공격을 당할 것 같네? 그러면은 귀이면서 집도 크면서 내 돌의 안정을 주는 수를 둬야지. 아니면 여기는 내가 타개하고 여기가 좀 더 커 보이니까 이쪽을 둬야지.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수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 없는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두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를 뒀을 때 왜 뒀는지 제가 그거를 딱 여기서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두 점 머리를 때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흙이 집이 커지기 때문에 이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서 이쪽의 가치보다 이쪽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했습니다. 왜 이쪽의 가치보다 이쪽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쪽의 모양이 거의 완성에 가깝기 때문에 완성에 가깝기 때문에 흙이 커지지 않고 저 또한 흙돌이 머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큰 집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쪽을 막았다 라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다음 여기서도 내가 이쪽을 선택해서 흙이 중앙을 차지하는 가치보다 내가 변을 차지하는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차지하고, 귀를 차지한 것보다 중앙으로 이렇게 머리를 내밀어서 대세점을 차지하는 게 더 좋으니까 계속 이 가치의 교환을 100이 좋은 그러니까 1등급 상품만 제가 가져가는 거죠. 1.5등급 상품을 이제 상대에게 주는 거예요. 이제 뭐 수산시장 같은 데서 그러죠. 좋은 상품 내가 가져가고 어떻게든 좋은 상품 빨리 가져가려고, 뭐 그런 교환이에요. 교환. 나만 다 가져가는 건 없어요. 무조건 상대도 가져가야 돼요. 뭔가를.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덜 좋은 거, 난 조금 더 좋은 거, 뭐 이런 교환의 차이가 돼야 됩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설명이 너무 많았죠. 예, 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오늘은 조금 좀 어려운 포인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심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렵더라도 자꾸 이해하려고 공감하려고 하시다 보면 공감하실 때가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